첫 번째 사연을 뽑기 전에 저희가 잠깐 프리 토킹을 진행을 해볼 생각이에요. 셋이서 네. 딱 이거는 그냥 사적인 얘기인데 네. 가장 무서워하는 귀신이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물귀신도 있고 지방령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귀신이 있는데 나는 특히 이 귀신만큼은 보고 싶지 않다. 정말 너무 무섭다. 뭐 영화에서 나온 귀신도 상관없어요. 웃는 귀신. 아, 그거 무섭지. 웃는 귀신? 왜 인시디어스 보면은 보셨어요? 아니요, 안 봤어요. 보셨어요? 그 인시디어스 보면은 그 주인공이 저승에 연결된 세계로 가요. 근데 이제 거기서 한 여자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크 하면서 이제 웃어. 그때 진짜 무서운데 웃는 귀신 정말 무서워요. 아, 너무 싫어요. 근데 여자가 웃는 귀신 아니면 뭐 남자 여자가 웃는 귀신. 로브씨는? 저는 저승사자지 않을까? 저승사자 그 검은색 뭐 갓을 쓰고 나오는 저는 제일 무서워했던 그 짤 중에 하나가 그 혹시 아세요? 그 창문에 손을 딱 대고 이렇게 귀신이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는 짤이 있어. 잘 보이진 않는데 너무 무서운 거야. 그 하얀색 소복에 입었던 그런 처녀 귀신. 그래서 흉가를 처음 다녔을 때 그 이미지가 벗어나질 않아서 너무 무서웠던. 근데 이제 그 귀신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극복을 했을까요? 만나보셨나요? 아, 저는 못 만나봤죠. 비슷한 걸 본 적은 있어요.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 우리 로브 씨도 그렇고 무스 씨도 그렇고 흉가를 가봤을 거잖아요. 네. 그런 귀신들이 머릿속에 안 떠올라요? 어우, 상상이 되죠, 막. 네. 그때만큼은 되게 무서운데 그걸 어떻게 극복을 했어요? 나만의 극복 요령. 그러니까 공포를 내가 딱 느꼈을 때 나만이 극복할 수 있는 아, 전 있습니다. 어떤 거요? 귀신보다 무서운 존재를 떠올리면 돼요. 윤시원. 다.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할 거, 안 할 거야. 그럼 귀신도 귀여워 보입니다. 보세요. 자본의 노예가 됐다. 무스 씨는? 좀 욕합니다. 네, 대놓고 욕하면서 마치 나보다 약한 녀석이다. 그걸 만들어버리는. 저는 엄마 생각합니다. 어머니? 약간 비슷하긴 한데 저희 엄마보다 무서운 사람은 없어서. 네. 그리고 이제 약간 좀 그런 마인드죠. 네가 나를 해칠 수 있으면 나도 너를 해칠 수 있다라는 약간 좀 물리학적인 부분. 물리학. 타격이 네가 타격이 되면 나도 타격이 된다. 상대성. 그리고 내가 죽어서 널 팰 수 있다. 그렇네요. 그런 맞네. 부분. 그렇게 해서 좀 공포감을 좀 이겼었는데 네. 확실히 정말 이제 이겨낼 수 있는 거는 빠르게 다른 이미지를 트레이닝하는 거. 근데 이제 요즘에는 저도 그 공포 라디오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윤시원 채널에서 나오는 어떠한 영상도 나는 이겨낼 수 있다. 왜? 윤시원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보면 좀 공포를 극복하는 부적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제 얼굴 생각하면 더 무섭거든요. 네, 약간 좀 그렇긴 한데 이게 또 좋은 영향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우리 로브가 또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좀 뭔가 뿌듯하긴 하고. 네. 첫 번째 사연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무스 씨가 한번 뽑아보죠, 그냥. 예. 네, 한번 뽑아보세요. 저 가운데. 네, 좋아요. 줘주세요. 자, 첫 번째 사연은 바로 이 사연입니다. 도어락 귀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저희가 당직기를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도어락 귀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드라마에서도 나왔지만은 뭐 도어락하고 저 별개죠. 이런 현관문에 대한 뭐 현관 센서 등부터 해가지고 했을 때 열어주지 마라. 라고 했던 이제 많은 이런 고증들이 이제 많은 드라마 쪽으로 저희 쪽에서 많이 파생이 됐는데 이번 도어락 귀신 같은 경우에도 사실 사람들이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일상생활에 근접해 있어. 그쵸, 맞죠. 혼자 집에 있고 집에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밖에서 찰칵 띠띠띠띠띠 띠띠띠라는 소리가 들리면 어떠실 것 같아요? 와, 닭살. 그 상상만 했는데도 닭살로. 사실 전 이런 상상했어요. 띠띠띠띠 띠리리. 이게 열리면 더 무섭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저는 그런 적 있어요. 찰칵 띠 띠 띠리리 하고 다시 그러면 이제 오류로 눌렸으면 원래 꺼지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원래 이게 내렸다 올리거나 샵이나 벨프를 눌러야 되는데 또 샵을 띡 하더니 띡 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집에 찾아올 사람도 없는데 하고 이렇게 딱 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예? 아무도 없는 거죠. 근데 이런 경험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좀 입장 바꿔서 진짜 당사자가 되면 숨죽이고 이렇게 쳐다보게 되거든. 그쵸. 그때 귀를 딱 갖다 대는데
처벅 이렇게 소리가 나면 뭔가 좀 이제 이게 귀신인 걸 떠나서 뭔가 되게 무섭잖아요. 사람이라도 무서울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경험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도어락 귀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외할머니 댁에서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외할머니 댁에서의 추억과 기억에 남는 사건들이 많았죠. 덕분에 할머니와 대화도 많이 하고 가깝게 지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할머니와 종종 대화를 하다 할머니에게 들은 말로는 저희 어머니께서 한 6살 때부터 사람이 아닌 것들이 보이곤 하셨다고 해요. 성인이 된 후에도 가끔씩 그런 일들이 있었고 당집에 가면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곧잘 듣곤 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신내림을 받지는 않으셨고요. 그냥 다른 사람보다 영적으로 예민한가 보다 하고 넘기셨다고 합니다. 때는 제가 중학생이던 어느 날이었어요. 유난히 맛있는 반찬거리가 많았던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저는 할머니와 어머니가 함께 준비한 갈비찜과 잡채가 빨리 먹고 싶어 거실에서 동생과 아버지의 퇴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아지와 공 던지기 놀이를 하며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밀번호 4자리를 누르는 도어락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우리도 알잖아요. 평상시 아버지가 자주 누르던 그런 도어락 소리와 패턴이 좀 달랐어요. 아버지는 버튼을 매우 빠르게 누르는 편이었는데 너무 느린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띠띠띠 어떤 소리인지 아시죠? 번호가 틀렸다는 경보음이 바로 울렸어요. 저는 누가 술에 취해 집을 착각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이제 본인의 집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 돌아가겠거니 생각했는데 이번엔 현관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도 느린 박자였어요. 많이 취했나 싶었지만 그냥 알아서 가겠지 하고 동생과 다시 놀려고 하는데 또다시 느리게 도어락 버튼을 누르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는 참다 못해 집 잘못 찾아왔어요 하고 현관문에다가 외쳤어요. 그런데 띠리링 하면서 도어락 해제가 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순간 저희 강아지가 짖어대며 저를 지나쳐 현관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꼬리를 세우고 경계하며 짖는 모습에 저는 잠시 주춤했어요. 하지만 동생이 아빠 맞네, 아빠 왔다 외치며 제가 말리기도 전에 달려나갔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현관문에 다다를 때까지 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강아지는 계속 짖고 저는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 동생을 제치고 현관문을 열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집 앞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분명 집을 잘못 찾아왔다면 되돌아가는 누군가의 모습이 보였을 텐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었지만 아버지가 아니었다는 실망감에 동생과 투덜거리며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후에야 도로에 차 사고로 차가 많이 막혔다며 집에 들어오셨어요. 그렇게 좀 늦은 저녁을 먹으며 동생과 전 아버지께 아까 진짜 아빠인 줄 알았다 하며 도어락 얘기를 앞다퉈 꺼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가만히 같이 듣고 계시는 어머니가 잠시 생각을 하시더니 동생과 제게 앞으로 현관문 열기 전에 밖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부터 하고 열어. 현관문 외시경으로 확인하고 열라는 말씀을 하시길래 대충 네 라고 대답하고는 다른 얘기로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 일은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 집에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날처럼 군것질을 하며 거실에서 만화책을 보고 있는데 예전과 똑같이 느리게 도어락 버튼 누르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처음엔 동생이 벌써 돌아왔나 싶어 현관문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들려오는 삐삐삐 저는 갑자기 무서워져 누워있던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순간 아버지를 기다리던 그날의 일이 떠올랐죠. 그러더니 또 그때와 같이 현관문 두들기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설마 하며 현관을 향해 외쳤습니다. 누구세요? 조용했습니다. 그때 그 정적이 제게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저는 혹시 동생이 장난을 치는 건가 싶어서 동생 이름을 부르며 하지마 너 진짜 하고 윽박 지르듯 외쳤습니다. 하지만 끝끝내 바라던 동생의 목소리는 들려오지 않았고 오히려
도어락 버튼 소리가 또다시 느리게 들려왔습니다. 띠리리. 그날과 같았습니다. 강아지가 현관 앞으로 달려가 밖을 향해 막 짖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손에 잡히는 대로 아무거나 잡고 현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도둑인가? 이렇게 밝은 대낮에? 그냥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처럼 현관문 외시경으로 우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작은 구멍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사람이 앉아서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는 재빨리 현관문을 다시 잠그고 빗장소에까지 걸은 후에야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잠시 뒤 귀가하신 어머니께서 빗장소에는 왜 걸어놨냐며 물으시길래 문을 열어드리며 제가 겪었던 일을 말씀드렸더니 생각보다 장난질이 더 심하구나. 혼잣말을 하시고는 앞으로는 혹시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오늘처럼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또 그런 일이 있겠어? 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같은 일을 몇 번 더 겪게 됩니다. 아버지는 아무래도 이건 실수가 아니라 도어락 고장인 것 같다며 바로 도어락을 바꿨지만 그 이후로도 같은 일을 계속 겪자 도저히 안 되겠다며 사람이건 고장이건 영상에는 뭐라도 증거가 잡히지 않겠냐며 CCTV까지 설치하셨습니다. 하지만 CCTV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얼마 뒤 또다시 도어락이 울렸던 날 아버지가 재빨리 화면을 확인하셨지만 흔한 길 고양이마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몰라 녹화 화면을 돌려봐도 확인하러 밖으로 나온 저희 가족 외에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며칠 더 CCTV를 지켜보았지만 결국 의심갈 만한 단서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어른들끼리 하시는 대화에서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얼핏 들었지만 동생은 한참 어리고 저도 무서워하니 따로 더 말씀은 안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쯤 되니 귀신짓인가 하는 의심은 차츰 들었습니다. 도어락 소리에 가족 모두가 조금씩 예민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학교 갔다 돌아와 도어락 버튼을 누르려는데 도어락 덮개가 좀 이상했습니다. 날카로운 무언가에 길게 여러 번 긁혀 벗겨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새로 바꾼 지 얼마 안 된 도어락에 동생이 이런 장난을 할 리가 없고 남의 집 물건을 망가뜨려 놓고선 뻔뻔하게 도망갔을 사람을 생각하니 화가 났지만 별 도리는 없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들어가 어머니께 가뜩이나 요즘 도어락 때문에 기분 나쁜데 어떤 미친놈이 저러고 갔다고 일러 바치듯 얘기했고 그 얘기를 들은 어머니의 표정은 심각해지셨습니다. 어머니가 생각해도 이건 도를 지나쳤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며칠 뒤 동생과 제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도어락 버튼이 또 눌렸습니다. 느리게 눌리는 소리는 분명 그 장난질이 분명했습니다. 이쯤 되니 동생과 저는 노이로제에 걸린 것처럼 공포심에 가득 차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TV 음량만 마구 높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른 날과 다르게 제 귀에 또 다른 소리가 TV 음량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손톱으로 칠판 긁는 소리 같기도 하고 날카로운 무언가로 쇠를 긁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온몸에 닭살이 돋을 만큼 소름 끼치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이 소리는 제 동생이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이상한 소리를 못 들었냐고 동생한테 물어봤지만 동생은 못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희 집 도어락 덮개는 더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와 동생은 부모님 없이 집에 있는 것을 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네서 놀고 집에 늦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집 앞에서 만나 동네를 한참 돌아다니다가 들어가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결국 어머님이 저희를 불러 간식을 먹이며 타이르듯 말씀하셨습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너무 재밌다 하는 못된 애들이 꼭 하나쯤은 있어. 우리가 무서워하면 더 재밌어 하니까 그냥 무서워도 너 아무것도 아니야. 난 너 하나도 안 무서워 하고 무시해야 해.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 하나도 안 무서워져. 어머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동생과 저는 어디서 생겨났는지 모를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 이후로 정말 또다시 도어락 소리가 나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동생과 저는 또 시작이네 이러면서 서로 말장난을 하며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전 도어락 소리를 들은 지 정말 한참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와, 진짜 무시하니까 안 오네 하는 생각이 들자 너무 신이 나 부엌에 있는 엄마에게 바로 달려가 말했습니다. 엄마 신기하다.
진짜 귀신이 재미없나 봐. 장난을 안 치네. 제가 신난 목소리에도 어머니는 그저 담담하게 요리를 하시며 그러게 라고 대답하시고는 더 이상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분명 하루 종일 기분도 좋고 걱정거리도 없었는데 밤이 되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부모님과 자고 싶을 나이가 절대 아닌데 그날따라 너무 혼자 자기가 싫었던 것이죠. 동생도 싫고 꼭 부모님과 자고 싶었어요. 전 저도 모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안방으로 가 말을 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엄마 방에서 같이 잘래. 그래라. 그런데 어머니도 다 큰 녀석이 왜 여기서 자? 이런 말씀도 없이 그냥 그래라 하고 마시더라고요. 저도 부모님도 너무 자연스럽게 잘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침대 위에 눕고 저는 바닥에 이불을 깔고 그렇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니 제가 부엌에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대화 중이었어요. 엄마 신기하다. 이제 진짜 귀신이 재미없나 봐. 장난 안 치네. 그러게. 낮에 했던 대화를 그대로 어머니와 제가 나누고 있었습니다. 말을 하면서도 아까 낮에 있었던 일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잠깐만, 나 진짜 닭살 돋는다. 뭐야? 저는 신나게 떠드는 거 멈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삐 제발. 삐 그동안 들리지 않았던 도어락 버튼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띠띠띠. 이번에도 처음은 틀렸습니다. 저는 저 문이 열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 현관문으로 달려갔습니다. 깜짝이야. 쾅쾅쾅 울리는 소리가 제가 달려가는 소리인지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인지 헷갈릴 정도로 귀에 크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현관은 가까워지지 않았고 그 사이 버튼음은 또다시 울렸습니다. 그리고 곧 소름 끼치는 날카로운 무언가에 쇠가 긁히는 소리. 귀를 막으며 현관문을 바라보는데 해제음과 동시에 문이 벌컥! 문이 열렸습니다. 한 번도 문이 열렸던 적이 없었는데 이상했습니다. 무서워서 꼼짝을 못하고 있는데 집 안으로 한 남자가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온통 검은 의상에 검은 장갑, 검은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남자는 생각보다 젊다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를 보자마자 도어락 범인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서워하면 더 재밌어 한다는 어머니의 말씀이 순간 번뜩 떠올랐습니다. 저는 애써 용기를 내 소리를 내지르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당장 꺼져. 이제 재미도 없어, 이 새끼야. 이게 겨우 다냐? 그러자 가만히 서서 저를 바라보던 남자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송곳이었어요. 저는 순간 저 송곳이 그동안 우리 집 도어락 덮개를 망가뜨리고 소름 끼치는 소리를 냈던 정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송곳은 제법 크고 엄청 날카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무서워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계속 소리를 쳤습니다. 나가 이 새끼야. 재미없다고 이제. 그 순간 분명 제게 한참 떨어져 있던 남자가 어느새 제 목을 움켜쥐고 안방 침대에서 절 찍어 누르고 있었습니다. 전 진짜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온통 검은 그 남자가 쥐고 있던 날카로운 송곳만 눈동자를 겨우 움직여 두려움으로 쳐다보는 것 빼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남자의 손이 송곳을 바꿔 잡는 동시에 제 입을 향해 찍어내리며 무서운 속도로 떨어지는 순간 여보! 어머니의 비명과 같은 외침에 저는 퍼뜩 잠에서 깰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꿈이었다는 생각에 벌떡 몸을 일으켜 숨을 몰아쉬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바닥에서 잠들었던 제가 부모님 침대 위에 올라와 있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저와 같이 깨셨는지 일어나 계셨습니다. 제 꿈 이야기는 바로 어머니께 전부 말씀드렸지만 어머니는 그저 나도 악몽을 꿔 아버지를 깨웠다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어떤 악몽이었는지 지금까지도 말씀은 하시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날 저에게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나무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 말이라는 건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다. 다행히 그날 이후로 어째서인지 도어락이 망가지거나 울린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은 이 일에 대해 꼭 약속을 한 것 마냥 항구하며 아무도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왜 그날따라 부모님과 함께 자고 싶었는지, 어머니의 악몽은 무엇이었는지
내가 그날 안방에서 자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지금도 가끔 궁금하지만 어머니께 더는 물어보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말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말씀해주지 않는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면서 제 사연을 여기서 마칩니다. 이게 도어락 귀신에 대한 사연인데 제가 사실은 읽으면서 이렇게 몰입을 하고 닭살 돋은 거 처음이에요. 이런 경험이 있었나요? 없었는데 더욱더 약간 도어락 소리에 의식을 더 많이 하게 될 것 같은. 그러니까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열고 닫고 했을 텐데 이제는 좀 더 뭔가 신경이 쓰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무서워했던 게 약간 저승사자였잖아요. 아, 그러네요. 근데 뭔가 그 검은 형체가 뭐 가족 중에 진짜 누구를 좀 데리고 가려고 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또 한 가지 궁금했던 거. 어머니께서 왜 이렇게 덤덤하셨을까 처음에?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죠?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 안 해주시니까 이게 이제 그렇잖아요. 도대체 어떤 우리가 알면 안 되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 라는 그런 좀 궁금증이 있는 사연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사연의 주인공과 저희가 연결을 해볼 거예요. 지금요? 네, 연결을 해서 직접적으로 인터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시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네. 인터뷰 잠깐 가능하실까요? 네, 저희가 사연을 읽어봤는데요. 네. 와우, 와. 진짜 무서웠어요. 진짜 무서웠어요. 아, 그래서 저희가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네. 제보자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진짜 도어락을 누른 것은 누구였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진짜 귀신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은 저희가 그때 현관에 CCTV까지 설치를 했었어요. 도어락도 한번 바꾸고. 근데 뭐 찍힌 것도 없고 계속 그 현상만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 꿈을 꾼 이후에 그게 없어졌어요. 아, 그럼 저승사자는 아니었고 귀신이었다. 네, 아마 저는 검은색.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럼 섀도우 느낌이었겠네요. 그죠?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제 꿈에 나왔을 때는 완전히 그냥 사람 형체가 또렷이 그냥 사람이 들어왔고요. 그냥 검은색 모자에 검은색 상의, 검은색 바지, 장갑, 검은색 가방까지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한복이나 갓이 아니라 그냥 진짜 책모자 같은 거. 일상복이었어요. 그러면 네. 꿈에서 본 송곳을 든 남자 있잖아요. 네네네. 아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아는 사람도 아니었고, 제 주변에 그 나이대의 남자분도 없었고, 정말 처음 보는 분이었어요. 와, 근데 이게 귀신이어도 위험한 복장이고 사람이어도 위험한 복장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이면 더 무섭죠. 저희가 사연이 네. 와, 이렇게 소름 돋을 수 있을까? 닭살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우리 제보자님 이 이제 실제로 겪으신 이야기잖아요. 네.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이게 제 고등학교, 중학교 그 사이, 아마 고등학교 1학년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정확하게 몇 년 전이라고 말씀하시기 좀 힘드시죠? 아니, 딱 정확히 한 10년 정도 전이에요. 20대 중반이시고. 네. 아니 근데 그 이후로는 네. 뭐 이런 비슷한 현상이라든가 아니면 뭐 또 추가적으로 귀신을 봤다거나 아니면 그 손꼽 든 남자가 또 꿈에서 나오거나 뭐 이런 건 없었나요? 그 똑같은 남자는 안 나왔었는데 그 꿈 이후에 도어락 장난은 없어졌고 한번 이제 엄마가 아프실 때 네. 있었던 일인데 그것도 이제 그 집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네. 엄마가 아파서 이렇게 누워 계셨는데 장롱에 이렇게 거울이 붙어있는 장롱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네, 그런 장롱이었고 거울이랑 마주본 상태로 이렇게 누워 계셨어요, 침대에. 네. 근데 갑자기 이제 저를 이제 다급하게 부르시길래 근데 뭐 필요하신 줄 알고 아파서 달려갔더니 방금 어떤 하얀색 연기 같은 남자가 엄마 뒤에서 자기를 쳐다보다가 너가 들어오니까 사라졌다. 그 얘기를 한 번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와. 근데 엄마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좀 자주 보시는 편이었어요. 어머니께서. 네. 지금 어머님은 건강하시죠? 네, 건강. 너무 다행이네요, 진짜로. 이런 귀신들의 농락이라고 하나요? 장난? 잘 버티시는 것 같아요. 너무 다행이네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네. 사연 잘 네. 들었고, 정말 무서웠고, 제가 정말 잘 풀었어요. 네. 네. 마지막으로 저희한테 물어보고 싶은 얘기는 없을까요? 제가 잃어버렸던 물건이 꿈에 나타났어요. 네. 근데 그게
정말 저는 모르는 장소, 그냥 건물 외벽에 제가 잃어버린 물건이 붙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건물 외벽만 봐서는 어느 건물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꿈을 깼는데, 그 건물 외벽이 저희 외할머니 댁 외벽이더라고요. 근데 오. 실제로 그 물건이 그 장소에 있었고, 오. 제가 잃어버렸던 게 아니라 제 사촌동생이 숨겨놨던 거였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런 식으로 물건을 찾은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게 뭘까 아, 이분 약간 형님 말씀하시는 화경 뭐 이런 걸까 해서. 아, 이게 그런 게 있어요. 네. 어머님께서 이거 약간 네. 상담 방송으로 바뀌긴 했는데 약간 네. 좀 예지몽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꿈을 네. 통해서 여러 가지 뭐 미래를 보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화경을 보거나 꿈을 통해서 네. 보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아, 이제 네네. 제보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머님께서 약간의 그런 선천적인 그런 네. 그 영적 능력이 좀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따님한테도 그런 다른 영향이 가서 꿈을 통해서 이런 것을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예지몽이라고 하긴 하는데 신기하고는 좀 다른 느낌인 거예요. 이거는. 네네. 다 결이 좀 다른 거. 네네네. 좀 다르죠. 왜냐면 우리가 점을 볼 때 잠을 자면서 점을 보진 않잖아요. 아,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영적인 부분, 내가 정말 집중을 하면 꿈을 통해서 무언가를 정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보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제가 감사합니다. 아무튼 우리 제보자님의 네. 사연 잘 네. 들어봤고요. 우리 제보자님 네. 또 인터뷰까지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도어락과 형광센서 등처럼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왜 일어나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네. 폴터가이스트 현상은 무엇이냐부터 정리를 할게요. 원래는 이 폴터가이스트 현상은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물건이 움직이거나 염려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현상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현상들만 폴터가이스트 현상이라고는 하는데 사실 폴터가이스트 현상은 되게 많은 등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요, 우리가 보통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봤을 때, 공포 영화 같은 걸 봤을 때 형광등이 갑자기 귀신 나오기 전에 번쩍 갑자기 깜빡 거리거나 혼자서 전자레인지가 띵 하고 켜지거나 뭐 뚜껑들이 열렸다 닫혔다 닫혔다 그리고 그 TV 같은 게 갑자기 딱 켜졌는데 치 하는데 갑자기 찡 하는 이제 라디오 소리라든가 그다음에 형광센서등이 딱 켜진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오류가 일어나는 부분도 폴터가이스트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비디오 캠코더를 들고 귀신을 딱 찍었는데 갑자기 노이즈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그 녹화 부분만 사라지는 현상들, 이런 말도 안 되는 전자기장의 오류, 그거를 폴터가이스트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약간 전자기장끼리 충돌이 일어나서 약간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그 영가가 어떠한 특정 물건들에 뭔가가 좀 서려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 거기에만 딱 뭐 현상이. 일단 둘 다 맞지만 가장 유력한 거는 로브 씨가 아니고 무스 씨가 말한 대로 굉장히 유력합니다. 왜냐면 제 거 영상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우리가 귀신을 찾거나 초자연적인 현상을 찾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들고 다니는 장비가 뭐죠? EMF. 맞아요. EMF 측정기. 그거를 왜 쓰겠어요? 전자기장. 맞아요. 도어락과 형광 센서 등에 대한 오류는 강한 전자기장이 흐르기 때문에 이런 전자기기들은요, 진짜 조그마한 반도체로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강력한 전자기장이 딱 때리게 되면은 이 반도체는 오류를 일으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심령 현상은 곧 전자기장하고 비슷하다. 강한 전자기장.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들이 자꾸 나타나는데 이런 현상들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고스트 헌터들이 되게 고민해서 찾았던 방법이, 야, 그러면 전자기장 오류가 계속 발생하면 우리가 전자기장을 찾으면 되잖아 라고 해서 EMF 측정기를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도어락에 대한 오류도 엄청 강한 전자기장이거든요. 형광 센서 등도 엄청 강한 전자기장이 오류를 발생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을 봤을 때 정말 심령 현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한다. 그치만 무조건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뭐 살다 보면 전자기장이 이렇게 오류를 일으킬 수도 있죠. 물론 저는 고스트 헌팅 하면서 그런 폴터가이스트 현상 외에 굉장히 많은 현상도 많았죠. 뭐 당직기 갔는데 혼자서 있는데 그 현관문에 달아놓은 종이 혼자서 딸랑딸랑딸랑 움직였죠. 맞죠. 네. 카노가 항상 따라다니면서 물어본 거예요. 형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짜로.
그런 현상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눈앞에 있는 파리채가 뚝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성경책이 2층에 있던 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저 그거 봤어요. 네네. 와, 미쳤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폴터가스트 현상을 느꼈는데 저는 다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나중에 비법을 알려주면 고맙겠다. 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좋아요.